이거는 이제 소위 공간으로 본 거죠, 공간. 건축을 공간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개념으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들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기능들을 서로 연결하는 앞뒤 좌우에 뭐 위아래에 연결되는 공간으로서 통로를 제한하게 됐고. 그러니까 대학로가 80년대 중반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돼가지고 젊은이들의 해방구가 됐었어요. 그때 이제 김수구 선생 작품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무의미한 그런 용도의 공간들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석에 이렇게 후미진 곳 같은데 이런 데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을 선호하고 그런 공간에 찾아들면서 뭔가 이렇게 좀 풍기문란한 그런 이제 일들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노숙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거나 그런 경우는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같은 경우도 좀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 많았었고, 그 뒷담에 지금과 저희 공연장이 많다 보니까는 포스터라든지 그런 게 붙이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좀 환경적으로는 좀 많이 좀 지저분하다는 그런 개념이 많죠. 여기 환경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여기 알바 왔을 때 되게 막 한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밤에 11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도 되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길도 좀 어둡고 그래서 좀 무서워요. 공공의 공간과 어떻게 보면은 사유의 공간이 아무런 제약이 없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통로를 통해서 나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공간으로 나가고 뭐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집 자체가 바로 그런 공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는 이 뒤에 그 앞에 그 삐루티를 통해서 뒷골목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이제 그런 개념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다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건축심의를 받아서 통과돼야지만 이게 이제 건축이 허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논란이 이제 피로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공공의 건물인데 어떻게 아무나 막 드나들 수 있겠느냐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전체 동네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반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제출을 하냐면은 약간 시각적으로는 막혀지지만 실제 사람들 통과하는 데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게 문화적인 흐름이 이렇게 완전히 폐쇄적이지는 않겠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건축적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겠다 해서 이제 다시 제안을 했는데 두 번째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없었는데 심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한 요 정도로 요 정도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철문을 만들자 해서 철문을 다는 거죠. 양쪽에. 그래서 이건 막히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게. 근데 언제 와보니까 이걸 아예 벽으로 막아버렸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막아야지 안 된다고. 처음부터 시간제적으로 한 번도 없었고 30년 전에 신사역으로 구성됐던 건축가
그 전에 일단 저희가 그 담벼락이나 앞 정면문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생각했던 점이 뭐냐면은 이게 미술관이 처음에 지어졌을 시점이나 아니면 중간에 시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냈을 때나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 미술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굉장히 이제 반영을 잘해주는 매개체가 됐다고 저희는 봐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김수근 선생이 이거 건축물을 설계를 했을 때는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이게 발현될 수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상황이 또 그렇지가 않아서 게다가 또 이제 공원 자체도 이제 굉장히 열려진 공간, 비어진 공간으로 이제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는 또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일단 임시적으로 이거에 대한 실험을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 이제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문가와 이제 시민 토론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자라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저희 작업에서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저희들의 그 개입을 통해서 어떤 것이 없어진다는, 이 담벼락 하나가 허물어진다는, 근데 그 안에 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하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건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아르코 미술관의 분위기를 만들거나 이런 붉은색 벽돌에 대한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아르코 미술관하고 예술국장인 건데 이거의 어떤 처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좀 희열 같은 것도 약간 느껴졌던 게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제 뒤에 이제 원래 이게 낙산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길 때문에 이게 이 필로티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미래에는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로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이 그러니까 좀 약간 연결돼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생각하는 게 늘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없었던 곳에서 움직임이 생기면서 장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약간 주차 문제라든지 그 사람들과의 이동성 부분에서 약간 상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려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꺼내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연결돼 있는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약간 개선시킬 수 있는 지점까지 우리가 같이 끌고 가는 게 우리의 좀 더 목적, 우리의 방향성에 좀 더 맞는 부분인 것 같고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그냥 없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 이런 모든 개연성이나 그 작업의 개념이 다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비주얼적으로 뭔가 앞에 있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없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뭐 것과 같은 거겠죠. 앞에 없었어요, 아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개방적으로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최종화의 문이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좋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더 접근하기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관련해서 뭐 조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용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랑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말씀하신 그 공공성이라는 것도 저는 되게 퀘스천인 게 그러니까 미술관을 실제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쪽을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후자의 시선에서 그건 공공적이지 않아 라고 이렇게 약간 뭔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듯한 느낌도 저는 좀 있어요. 이제 그 뒤쪽에 그 벽이 생기게 된 이유가 뒤쪽에 이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관리상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상의 문제라고 하면 뭐 김수근 선생님 건축물 중에서 공간사옥하고 이 아르코 미술관 이런 공간들이 계단이 많거나 또 이 단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건축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계단과 계단 사이 또는 방과 방 사이가 은신처처럼 이렇게 좀 숨겨진 공간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심야에 아무런 대비 없이 노출을 했을 때 이제 그러한 이제 숨겨진 공간들이
저희 생각에는 어떤 뭐 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음주라든가 뭐 이런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상의 문제와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균형점을 찾느냐, 그리고 그러한 대안을 만드느냐, 개방적이면서도 또 그러한 어떤 안전 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것이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네. 그 공원하고 인접해 있는데 미술관 건물의 외곽선까지만 미술관의 그 이제 소유이고, 그 밖에는 또 종로구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밖에서 벌어지는 난잡스러운 그런 일들이라든가 소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뭐 그 금지 조치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좀 그런 집회라든지 할 경우에 그 모든 사람들이 저희 마로니에 공원 자체가 무슨 뭐 이렇게 햇빛이 뭐 전부 차단된 게 아니라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이 저희 미술관 쪽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면서 여기서 음주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차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저희가 막을 방법도 없고, 또한 여기 그게 하다 보면 관람객 자체가 아예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의 최대 위협은 반달리즘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훼손시키려는 힘들, 그거는 모든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예요. 반달리즘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막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또 불특정 다수가 피곤해지죠. 두 번째는 그 공간이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에 의해서 활발해지면 그러면 반달리즘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열어서 뭐 나오는 얘기들이 뭐 쓰레기다, 뭐 화장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결국은 강하고 약한, 결국 이제 공중질서 파괴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그거를 막는 방법은 많이 여기를 드나들게 하면, 그것도 24시간, 그럼 오히려 더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방법은 그렇게 상상이 되지만 모든 도시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는 못해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최종화 씨 봉헌해가지고 작품인 양 그 앞을 막아버린 것도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소위 네거티브하게 해결한 거죠. 고민을 포지티브하게 해결하는 길도 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을 믿어야죠. 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이 문이 영구적으로 개방이 되는 게 사실 가장 크게 기대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게 뭐 관리상의 이유이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한번 열린 걸 시도를 했고, 저희는 그것을 실험을 했지만 그게 정말 반영이 되어서 실험의 결과로서 그것이 영구적인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반드시 이 주변에 그런 문화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실은 이 대학로 주변이 연극이나 뭐 뮤지컬 이런 것들이 가장 더 크잖아요. 사실 미술관, 갤러리를 대학로에서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아르코 미술관이 전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에 대한 이미지는 대학로에서 굉장히 약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의 바람이 대학로에 이 통로를 그 시초로 해서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